260쪽에 10번을 보십니다. 10번.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 경정 등기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 직권 경정 등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실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건데,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죠. 이때 경정 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바로 경정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그러냐면, 여기 신청 정보가 있을 테고 신청인이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청 정보에 면적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1000제곱미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토지가 10,000제곱미터짜리예요. 그런데 신청인이 공을 하나 빼놓고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당연히 1000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때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 경정 등기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한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등기관의 가호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신청인이 정확하게 10,000제곱미터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공을 하나 빼먹고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이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야 되겠죠. 직권으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관의 가호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 그리고 등기관도 잘못했으니까 직권, 두 개 다 가능하게 돼요. 이때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출제가 되는데,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직권으로 경정 등기한 다음에 상급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사전보고일까요? 사후보고일까요? 사후보고. 일단 빨리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니까 사후보고입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자꾸 출제하냐면,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아예 직권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고친 거예요. 이 승낙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신청인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보고가 아니라 통지. 이때 통지는 사후 통지입니까? 사전 통지겠습니까? 사후 통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일단 고쳐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통지예요. 이것도 이때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합니까? 아니죠.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1인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그 일부를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일부를 고쳤을 때 동일성이 상실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일 때 그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등기니까 항상 등기관은 동일성이 유지된지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전부가 부적법한 거로 봐서 말소한 다음에 다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도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등기관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일성 유지 여부를 지가 잘못해놓고 또 심사한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게 돼요. 이것도 등기공무원 시험에 올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료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할 것 맞겠죠? 등기관은 직권 경정 등기를 한 후 취지를 등기관리자 등기임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2명 이상일 때는 1명에게 통지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3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맞겠죠? 4번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것 맞았습니까? 틀렸죠? 허가를 얻은 다음에 경정등기하는 게 아니라 경정등기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부기등기에 의한다.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예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소 등기 할 건데요. 말소 등기 이거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요약집 129쪽을 보십니다. 피셨을까요? 말소 등기를 하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다시요.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통해서 기존에 부적법하게 존재했던 등기가 다 말소되죠. 그러면 그 기존에 부적법하게 존재했던 등기를 기초에 그걸 근거로 해서 부기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할 때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한 등기가 말소 등기니까 기존의 등기가 다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부기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의 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등기의 종류를 묻지 않고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따라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은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일부 불일치로 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만 말소 등기하는 것이지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말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고 부적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조건 등기부에서 지워야 되겠죠. 따라서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시적 사유이건 후발적 사유이건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이유이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첫 번째죠. 당연히 설정 등기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죠. 뭡니까? 유인성살. 그렇죠. 그럼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것도 이 병도 전세권 소멸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이 말소되는 것이고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말소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병은 뭐라 얘기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한 자가 둘이가 나타나요.
을병. 이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이 병명의 등기도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라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말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는 자 중에서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뭡니까?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뭡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요 을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뭐가 됩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 병도 전세권 소멸되니까 이거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을이 말소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요 갑에게 승소 판결을 한 장 써줄 겁니다. 그러면 갑이 뭐가 됩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을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때 갑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요거 승낙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누가 그래요? 필요 없다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서는 내용이 주문이 기록되겠죠. 주문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주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고도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 여기에 피고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요 원고는 누굽니까?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불러요.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판결의 효력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갑과 을에게만. 병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에게는 이 판결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병의 승낙서 필요합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병에게는 이 판결 효력이 안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병이 승낙을 해주지 않게 되면 재판서 등본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재판서 등본은 이것과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의 재판서 등본의 피고는 누가 돼야 됩니까? 병이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갑은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판결서가 나올 겁니다. 이 판결서는 원고는 누구겠습니까? 갑. 피고는 누구겠습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이 판결서가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도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 행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로 변동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물론 갑구겠죠.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이 될 겁니다.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권 행위도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이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는 자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될 텐데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무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 회복이 되죠.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다른 건 민법에서 고려하는 것이고,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에요, 을. 그래서 을이 등기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을은 말소 등기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얘가 안 하면 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대위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됐죠. 따라서 이 을 명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요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니까 요 말소 당시에는 병은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은 자를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요자의 승낙서 필요 없고 재판서 등본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위에는 이게 먼저 말소되고 이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은 이게 말소가 되고 이게 말소가 되는 거. 순서가 다릅니다. 말소의 순서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263쪽에 15번 보십니다. 15번 하나만 보죠.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되는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아주 쉬운 문제죠. 2번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구는 한다. 맞겠죠. 3번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위반. 등기시장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당연부여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4번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가 추가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5번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맞겠죠?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 아니라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 뭐만 놓고 볼 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265쪽에 18번 하나 더 보죠. 18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등기는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실행되는 방법이 공동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맞습니까? 실행되는 게 촉탁이면 말소도 촉탁, 말소 회복도 촉탁. 근데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따라서 말소도 공동신청이 돼야 될 겁니다.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소멸되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요 을이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나타날 때까지 갑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겠죠. 따라서 요 을이 없는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문제는 판결서가 나오기까지는 3년, 4년, 5년 시간이 주구장창 흘러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따라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갑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 갖고 있겠죠.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이 등기소에서는 존속기간이 기록된 설정계약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경과가 됐으니까 전세권 소멸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스 전세금 반환 증서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줬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없어요. 또한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있겠죠. 그러면 변제기 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변제기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변제한다 이런 문구 있겠죠. 그 다음엔 영수증 있다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이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이제는 신청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저당권 말소 등기를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있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 갑은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고는 일종의 채고인데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으로 채고하는 게 아니라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채고하는 겁니다. 법원 게시판에다가.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채권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채권 판결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이 채권 판결은 좀 이따 다시요. 요 두 가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먼저 공시채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을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장 판결이 나와요. 이러면 이때는 채권 판결이 나옵니다. 아까 승소한 등기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 이유가 소송을 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원고 피고 부르고 변호사 부르고 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요. 심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채권 판결은 심리 과정이 없습니다. 공시채고 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곧장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형식적 판결이라고도 불러요.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도 판결서니까 등기 진정서 확보됐겠죠. 따라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부 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소재 불명일 때만.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플러스 전세권 설정 계약서 또는 영수증 플러스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의하여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공시재고와 채권 판결을 통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불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의 승낙 필요하다. 맞아요. 제3자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예 아니라고 했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5번,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죠. 이때 통지는 사후 통지하는 겁니다. 일단 말소한 다음에 통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때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죠. 맞습니까? 그때는 사전 통지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의 직권말소는 사후 통지합니다. 등기명인에게. 근데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의 직권말소는 사전 통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사전 통지입니까? 사후 통지입니까?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통지를 한 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의 직권 말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5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여기서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가 뭡니까? 29조 제2호 위반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직권 말소해야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회복 등기 하나 보실 건데요. 이것도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말소회복 등기도 출제가 돼요.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딜 보시면 131쪽을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31쪽을 보시는데요.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한 등기가 말소회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회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말소 등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전부를 말소회복하는 게 말소회복 등기인데 이미 기존의 등기사기 부적법하게 전부 말소된 상태죠. 그럼 거기에 붙여서 말소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전부 말소회복은 언제나 취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일부 말소회복 등기를 할 텐데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고 나머지 살아있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요건을 보시는데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것. 이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원시적 사유건, 후발적 사유건, 실체적 이유건, 절차적 이유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니까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말소회복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등기명인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했다면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따라서 등기명인이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면 말소회복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말소된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형식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제3자에게 불측에 손해를 입힐 수는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 채권서 등본이 첨부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제3자가 출제가 주로 될 텐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먼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이런 등기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등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은 전세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꼭 외우셔야 될 문구가 있는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해요. 186조에 의해서. 그렇죠. 따라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 불이 타갖고 등기부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전세권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전세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이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던 이유가 뭐였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말소시킨 겁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등기부에 있더라고 한다면 돈 다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많이 빌리기 위해서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두 번째로 전세권 등기하겠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1번 전세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말소가 된 상태일 겁니다. 3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되겠죠? 그럼 이 병은 객관적으로 보면 몇 순위자입니까? 네? 선순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상 선순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등기부상으로 보면 1순위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부상으로는 선순위 권리자가 말소가 됐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1순위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병은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왜? 을의 전세권은 소멸한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때 을이 자신의 등기명의가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면 회복시키고자 하겠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이제 전세권 등기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등기부상 이렇게 될 겁니다. 4번 1번 전세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전세권 설정을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이 병은 등기부상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등기만 놓고 볼 때는. 맞습니까? 말소 회복 등기 때문에 병은 순위가 등기부상 밀려나게 돼요. 등기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따라서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해가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승낙서가 없으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건 알았건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랐을 때도. 지금 이 병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몇 순위자입니까? 2순위자죠.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 적은 없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순위자예요. 등기부에 1순위로 기록된 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객관적으로 2순위자인데 등기부상 2순위로 표현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순위자가 2순위로 표현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승낙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이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말소 당시일까요? 회복 당시일까요? 말소 당시에는 병은 아예 없었죠.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합니까?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기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도 돼야 되는데, 네, 어쩐지 표정들이 우울해 하시던데. 저당권. 이래야지 말이 돼요. 이래야지.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권 한번 보죠. 전세권일 때는 왜 달라지느냐면, 여기도 전세권.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건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양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건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회복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다면. 네?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전세권 등기 해버리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가 양립이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게 살아있다면 회복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선순위자라고 했습니까? 을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을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회복등기를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애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을이 병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때 회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등기부상 지워줘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워져야지만, 말소가 돼야지만 회복등기가 가능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복등기할 때 이것이 지운 상태에서 회복등기하는 거니까, 회복등기할 때 병은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양립이 불가능하고 을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도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67쪽에 22번 보실 건데요. 말소회복등기 신청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격려된 을명의 저당권을 병이 불법으로 말소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할까요? 아니면 병을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할까요? 네? 네? 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자예요? 병은 아니죠. 얘는 그냥 깜방에 갈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불법 말소했다니까, 얘는 불법 행위 저질렀을 테니까 손해배상이나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갑을 상대로, 아니요, 병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2번 전세권 등기에 전세금이 불법으로 감액된 경우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일한다.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죠. 따라서 이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부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이때는 일부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말소회복등기 시 그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 맞겠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부적법한 게 아니라 이건 적법한 거예요. 말소회복등기 할 수 없을 겁니다. 전부가 말소된 경우 주등기로, 전부가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후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한다. 요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말소회복등기 한 다음에 이걸 직권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뭐도 같이 회복된다고요? 손이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넘기겠습니다. 이제 가등기 하나만 보고 오늘 끝낼 거예요. 가등기. 나머지 것은 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될 테고요. 예전에 다 한 거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이전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그리고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본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이 되겠죠.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아이고 왜 병이 돼 있어? 을이겠죠.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게 돼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본등기가 갑구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갑구. 본등기가 을구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등기가 주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번호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라고 했죠. 다른 물권 변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순위를 비교해보면 요 가등기와 요 본등기를 비교해보면 가등기가 앞서고 있죠. 따라서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예요. 소유권을 을이 먼저 취득한 건 아니죠. 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이 먼저 취득한 건 아니에요. 다만 순위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결과로 볼 때는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등기 단독 신청.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고 한다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가처분의 의미는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런 뜻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의 의미는 뭡니까?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과 이 가등기 가처분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적용 법조문도 달라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근원적으로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 가등기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예요.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도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이렇게 기록하고 이 가등기 가처분은 등기부에 가등기라고 기록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 가등기에 불만이 있는 자는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 해결 방식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가처분 등기가 아니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겠죠. 두 번째,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닙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정.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담보가 돼서 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은 재판의 일종이에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단골로 출시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자주 출제되니까. 이 병은 왜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등기가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되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문구입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종전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가등기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겠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런데 얘도 등기 관리자가 돼요. 얘도. 저당권 설정 등기 변제에 소멸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둘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칙은 요 갑이에요. 원칙은. 물론 얘도 등기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칙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 신청. 다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단독 신청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자신의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라고 그랬죠. 이 병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인정이 된다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요, 갑. 결국은 갑, 병 전원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꼭 기억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 그러면 가등기 요건은 요약집 보겠습니다. 116쪽에 있는데요. 116쪽에 가등기 요건 보십니다. 가등기 요건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이거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지금 벌써 네 번째 하는 거죠. 네, 외울 때까지. 을에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뭡니까? 이 을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부터 보시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 불가능하겠죠.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죠.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공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공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 한 단어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물청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죠. 물권자가 가지는 청구권이 뭡니까? 물청.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갖는 청구권이 뭡니까? 채청. 가등기는 본등기 합니까?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합니까? 이전에. 따라서 가등기는 채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해요. 청구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을에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인정되는데,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권리의 설정 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소멸 등기 이전에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권리의 설정 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소멸 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네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에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만 가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죠. 그러면 반대 의미인 종기부 청구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철회가 가능하니까 미확정이라고 했죠.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유증자 사망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증여는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했죠.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269쪽을 보시면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겠죠? 2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가등기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올해 구급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물론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될 겁니다. 4번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겠죠?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서 이 디귿과 리을이 올해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물권 변동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가등기 이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요 을명의 가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등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끝내죠. 274쪽을 보십니다. 274쪽에 35번을 보시는데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 있죠.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물청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리을이 중요한데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병입니까? 아니면 을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네. 누구라고 했습니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라고 했죠. 종전 소유자. 문제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갑은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된다고요? 을. 병이 아니라 을에게 청구한다고 했죠. 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소되는 자라고 했죠. 등기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지상권 설정 등기 본등기가 을구니까 가등기도 을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상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겠죠. 네. 가처분 등기를 못했고 예전에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의 신청도 못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여러 번 했으니까 네 이거는 동형 모의고사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가처분 등기도 이의 신청 가처분 등기도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 불만 있으신가요? 네. 제가 5월 달부터 나간 자료 있죠. 5월 달부터 나간 자료,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나가는 자료 있죠. 이건 전부 다 1회 때부터 28회 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보셔야 해요. 그거 다 보시면 24개 중에서 22개는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그 9월 달, 10월 달에 나가는 자료는 기출지문이 플러스, 우리 중개사 기출지문 플러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에 대한 자료가 나갈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그래서 그것만 소화하시면 네, 뭐 20개 이상 만든 지장 없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올해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시험도 쉽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